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지난 1월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한 남성이 1년 전보다 30%나 급증하면서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거나 육아휴직을 통해 집안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육아 문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에 대해 관련 통계를 발표한 통계청에선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이 커진 가운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더라도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이 점점 많아지고 육아는 여성 혼자만의 독박 육아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 함께하는 것이란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랍니다. 3월 28일 저녁 육아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광양 매화마을 진입도로입니다. 매화마을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차장도 이미 만석입니다. 평일인데도 매화마을은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화축제를 취소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8만 명에 가까운 상춘객이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요원들이 있어요. 마스크 미착용이랄지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치가 좋은 곳에선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아예 노마스크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양시가 말한 단속 요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다 껴야 되는데 안 끼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지키는데 혼 사람은 자기 편하자고 벗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광양시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말 대형 주차장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노란 산수유로 물든 구례 지리산 자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방역 초소에선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그냥 최대한 마스크 안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도 계속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람들 최대한 접촉 피해가면서 그렇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기본적 배려가 절실해 보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이번 달 중으로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행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개별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초중고교에서 고2,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서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등으로 기초학력을 관리받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확실히 바뀐 것 중 하나가 금융거래의 비대면 디지털화죠. 은행들이 앞다퉈 이 흐름에 뛰어들다 보니 1년간 점포가 200개 넘게 줄고 1,50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은행 가서 사람 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직원들이 앉아있던 곳엔 빈 의자들만 남았습니다. 문 닫은 은행 점포의 스산한 모습입니다. 이곳처럼 문 닫은 은행 점포는 지난 5년간 700여 곳이나 됩니다. 이 중 지난해 사라진 곳만 200곳이 넘어 5년간 닫은 점포의 30%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은행 업무가 PC와 스마트폰 속으로 속속 들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점포 줄이기가 가속화한 겁니다. 올해 들어 첫 2달간 문을 닫은 점포도 5대 은행에서만 26곳입니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등장한 처지에 생존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은행의 공공성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20, 30대는 모바일폰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은 지금 한 70대 이후 어른들한테는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금융거래가 아직도 불편하다.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포용하느냐 하는 거죠.
점포 감축으로 일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 말 은행권 임직원 수는 6만 7천여 명, 1년 새 1,570명 줄었습니다. 재작년 감소폭의 3배가 넘는데 이렇게 사람을 줄이니 지급퇴직금도 1조 3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있는 일자리도 줄이는 판이니 새 일자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5대 은행들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비대면 디지털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은행의 점포 축소, 인원 감축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호텔 방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장기 투숙 상품용으로 쓰이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객실입니다. 하룻밤 가격은 11만 원 정도인데 한 달을 묵는다면 일반 투숙비보다 30%가량 쌉니다. 귀찮은 청소와 세탁도 해주고 전자레인지 등이 마련된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장기 투숙 수요에 발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이용과 전용 라운지 혜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 숙박을 찾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사 기간 잠시 지낼 곳으로 호텔을 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엔 원룸 오피스텔처럼 월세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 숙소 대신 회사가 가까운 곳에 호텔을 선택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전기세, 수도세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는 또 다르게 호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안전이나 보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고요. 장기 투숙에 관련된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경영난이 불가피한 호텔 업계는 지금 내국인 대상 장기 숙박 상품으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등을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3%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잠재적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문제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 통제력 상실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령대별로는 유아동이 27.3%, 청소년이 35.8%, 성인은 22.2%, 60대 이상 고령층은 16.8%로 조사됐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 발걸음도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인데요. 이런 도서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듣고 보고 즐기는 독서 공간으로 변신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도서관은 조용히 독서를 하는 공간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은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책을 보는 공간에서 실감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독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며 실감 콘텐츠로 만든 책 속으로 들어가 독서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도서관의 모습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360도 관람이 가능한 증강현실 뮤지컬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서관 캐릭터인 다독이와 독도의 대표 생물인 강치가 등장하는데요.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지자 아이들도 금세 뮤지컬에 빠져듭니다. 체험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뮤지컬 본 거. 마녀랑 왕자님이랑 인어공주. 재밌었어요.
진짜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독도와 바다 친구들은 증강현실을 통해 바다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보고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재미와 교육,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콘텐츠입니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구해라는 증강현실 미션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관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해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초실감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애들 독후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독서가 어렵고 지겹다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콘텐츠를 통해 독서가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독서 콘텐츠를 통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증강현실 서비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정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자 바닥에 있는 불빛도 초록빛으로 바뀝니다. 곧이어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최근 지자체들은 스쿨존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행 중 시선이 아래로 쏠리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번엔 학교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 사람이 다가가자 안내 문구와 함께 음성이 흘러나오고 차량이 접근 중이니 보행에 주의하세요. 다른 각도에는 운전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앞 모습은 최근 이처럼 달라졌습니다. 스쿨존을 크게 넓힌 뒤 붉은색으로 도로를 포장하는가 하면 고성능 CCTV와 LED 안전표지 등도 확대 설치됐습니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됐고 일부 지역 스쿨존 구간 제한 속도는 이제 곧 시속 20km 이하로 내려갑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한번 섰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전자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로 인근에서는 이어폰을 낀 채 혹은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교사나 부모들이 지도를.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겠습니다. 기름 대신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조리기구,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죠. 그런데 조리 속도가 제품별로 차이가 크고 내부 코팅은 세척돼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김이나 구이 요리를 기름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사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나 납검출 같은 안전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냉동 감자튀김 300g 기준 조리 완료 시간은 최대 1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조리 속도는 6개 제품이 15분 이하였고 리빙웰과 매직 셰프는 20분, 고토 제품은 25분이었습니다. 특히 내부 코팅은 일반 프라이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직포 수세미로 일주일에 2번 세척하면 반년 안에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고 바스켓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표시 용량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 보토 등 2개 제품은 표시치보다 10% 이상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작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까지 오른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주 특별한 시간, 종이 접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두뇌를 개발시키고 이해력, 창의력, 집중력을 키워주며 손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종이 접기. 오늘은 여러 가지 색종이로 날아가는 나비를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워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송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종이접기 해보려고 해요. 준비되었죠? 선생님과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나비일까? 짜잔! 어때요? 귀엽고 예쁜 나비죠? 그런데 이 나비가 슉 날아가기도 한답니다. 이 나비를 오늘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 나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책상 위에 하얀색이 보이도록 종이를 먼저 내려놓고 세모접기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산꼭대기가 딱 만나도록 뾰족이를 접어주면서 오른쪽 왼쪽 다림질을 해주세요. 열어서 지난번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던 중심선이 생겼는데 이 선을 꺾어주면서 한 번 더 세모접기를 할 거예요. 세모접기를 2번 해서 열었더니 우와, 더하기자 모양의 선이 생겼네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배꼽이 어디 있어요? 배 가운데 배꼽이 있죠? 색종이도 배꼽이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자, 선생님이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 X자의 가운데를 색종이 배꼽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만의 약속이니까 앞으로 색종이 배꼽은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뾰족이를 배꼽에 맞춰서 접어주고 아래에 있는 뾰족이는 편편한 데까지 끝까지 올려서 접어줄 거예요. 이제 또 중심에 중심선이 생겼는데 양옆의 선을 중심선에서 딱 만나도록 만세해서 올려줄 거예요. 자, 만세. 어때요? 어떤 모양이 되었어요? 하트 모양인데 너무 뾰족뾰족한 것 같지 않아요? 이 하트가 예뻐지도록 양쪽 끝을 옆에, 위에, 옆에 전부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접어줄 때는 우리 친구들 엄지손톱만큼만 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하트가 완성됐어요. 이 하트를 3개를 붙여서 나비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비를 만들어서 나중에 놀잇감으로 만들 때 벌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열어서 미리 안쪽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려고 해요. 자, 풀칠을 해서 붙였더니 하트가 더 이상 벌어지진 않네요. 자, 이 하트를 이제 나비 모양이 되게 붙여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는 하트를 거꾸로 놓고 양옆에 풀칠을 조금만 해볼게요. 양쪽 하트 옆에 풀칠을 조금만 해서 다른 하트 하나를 살짝 붙여볼 거예요. 어때요? 벌써 나비가 완성되었죠? 자, 완성된 나비에 예쁜 눈도 붙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반짝반짝 속눈썹이 예쁜 나비가 되었네요. 그리고 나비에 더듬이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 모루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양을 이렇게 꼬아봐 주세요.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자, 나비의 뒤쪽에 모루를 붙여서 이렇게 나비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놀잇감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꺼운 빨대를 본 적 있죠? 자, 이 두꺼운 빨대를 잘라서 붙일 건데 얼만큼 자를까? 우리 친구들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손가락만큼 길이를 대서 잘라보세요. 가위로도 쉽게 잘라져요. 자, 이렇게 자른 빨대를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줄 거예요. 자, 꼭 눌러주고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주세요. 이제 입구가 꽉 막혔어요. 자, 이 빨대를 나비에게 붙여줄 거예요.
이번에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나비 뒤쪽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두꺼운 빨대를 붙여줍니다. 자, 이 빨대를 나비에 붙어있는 굵은 빨대 안으로 쏙 넣어볼 거예요. 나비를 이제 날려볼 건데 힘으로 비행기 날릴 때처럼 날리는 게 아니고 입으로 훅 불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입으로 바람 부는 연습을 해볼까요? 좋아요. 입에 바람을 많이 넣고 힘차게 불어줄 거예요. 자, 준비. 어때요? 우와, 신기하게 엄청 멀리 날아갔는데요? 우리 친구들 나비는 어디까지 날아갔어요? 선생님이 직접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아마 멀리 날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시간이 매일매일 기다려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기능 노무직이 5.6점으로 가장 낮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아쉬움이 많은 한 주였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가 의미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